여러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상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강남, 홍대, 건대, 연신내 등 떠올리실 텐데, 오래전부터 꾸준히 잘 나가는 상권에는 신촌 상권이 있죠. 심지어 신촌이 노래의 제목이 된 신촌이 못 가라는 노래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 신촌에 가볼 거예요. 현재 신촌 상권과 개발될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신촌에 대학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 이유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신촌역 기준으로 1km 반경 내에 몰려 있어요. 심지어 이 학교는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연세대의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재학생 수만 38,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학생 수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그 학교 상권에 이어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상권 정보를 분석해주는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유동인구 흐름표예요. 근데 위에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 모양이 아니에요. 꾸준하죠. 꾸준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심지어 기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후반기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유동인구 대 나이 그래프고요. 보시듯이 20대가 제일 많고요. 20대가 사실상 소비하는 유동인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20, 30대 유동인구가 상권에 많이 살아납니다. 20, 30대 유동인구는 상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연령대별 소득 현황인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소득 현황인데 보시듯이 평균적으로 한 340 내외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평균 수입의 50% 이상이고요. 소득도 높은 편인 만큼 상권도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에 이어서 서울 주요 시내 지하철역 유동인구 표인데요. 1위부터 20위까지 표입니다. 1위는 역시 강남, 2위 잠실, 3위 홍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촌은 14위입니다. 94,015명. 이 정도 숫자면 낮은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상위권의 역들이랑 인구수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표 신촌만 기억하시지 말고 나머지 지하철역도 유심히 잘 보다가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하세요. 제가 신촌에 4월달 초에 한번 갔는데요. 이 4월 6일 신촌의 모습이고요. 보시듯이 여전히 꾸준한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인구대라서 대부분의 상권도 다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왼쪽은 잘 모르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건 리모델링이거든요. 기존에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런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주위가 훨씬 살아나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유동인구도 더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제가 신촌의 현황, 흐름을 파악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그 주상복합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2016년 12월에 발표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고요.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계획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올라와요. 정비 계획 내용이랑 지형 도면을 게시하는 건데요. 내용 한번 봐볼게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신촌 지역의 재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에 대한 고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할 게 이 지역이 어디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역 중심으로 상권이 바뀌게 될 거니까. 위치를 볼게요. 서대문구 창천동 17-42, 30-8 일대. 면적은 4,500제곱미터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냐? 신촌역 바로 뒤 초역세권입니다. 전 사실 그 재개발구역이 이 역 바로 뒤에 들어온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재개발구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정부에서 국가가 수용해야 하는데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거든요. 물론 수용 금액이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80%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초역세권 부동산은 비싼데 위치가 바로 역 뒷면이라서 좀 많이 놀랐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용도가 들어오냐? 1-1과 1-2 왼쪽 지역은 업무와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거고요. 2-1, 2-2, 2-3은 업무, 공동주택, 업무 시설이 들어오네요. 제일 중요한 점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신촌,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의 고정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고정적인 196세대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방학에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재개발 구역 왼쪽 부분, 즉 1-1, 1-2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듯이 정상 영업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른쪽 부분 한번 볼까요? 재개발 구역의 오른쪽 부분이에요. 오른쪽 지역은 보시듯이 뭐 임차인들도 다 나가 있고 일부는 철거가 됐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위치예요. 196세대니까 적은 세대가 아니죠. 그리고 이 공동주택 인근에 지금 부동산이 어떤지 한번 봐봤어요. 지금 왼쪽 화면이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바로 건너편 현장인데 신축 건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신축 건물은 맞은편 재개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촌 상권에 주목해야 할 요소가 이런 점이에요. 게다가 이 부분은 숙박업소 밀집구역이라 상권에 제한이 있었던 지역인데 주상복합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인근이 완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인근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이 위치 인근 50m 내외에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았는데 고객분한테 무작정 중개를 할 수 없으니 뭐 건축물 대장, 지구 단위 계획 등 토지와 건축물 관련 규제들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중개의뢰 매물에서 약간 두 가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주차장이 자주식 옥 내 한 대, 자주식 옥 외 1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왼쪽 사진처럼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도 띄워보시면은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없으면 0대, 있으면 몇 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옥 내의 경우는 건물 내에 위치한 주차장이고요. 옥 외는 건축 외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로드뷰로 그 건물 인근을 봤는데 주차장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처럼 바로 도로가 있어서 로드뷰로 봤을 때는 건축물 인근에 주차 공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로 가봤더니 역시나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주차장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건물의 높이를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기준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용적률을 사용하기 위해선 법정주차대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법정주차대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물의 연 면적당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상업지역 기준으로는 134제곱미터 약 40평 정도의 연면적당 한 대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구청 건축물 대장 직원이랑 통화 좀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더니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말하고 2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본인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서류에서 전산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정확히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이게 서류상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예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37년도 건물이라서 주차장 저희가 별티도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대장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여기가 한 대 한 대에서 2대 있는 게 유지를 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건축
건축과 담당 직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했었던 거는 중개 의뢰 들어온 매물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건축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건축과에서는 처음을 대답했던 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그 건물의 토지가 경사로에 위치해서 유관상 1층이 건축물 대장에서 지하 1층인 것 같고 유관상 건축 5층이 건축물 대장에서 4층으로 표기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그런 건가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하 1층은 다른 임차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지하 1층은 별도로 다른 공간이 되어 있다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주택가에서 전화를 해봐라, 주택가로 전화 연결을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가에서 이제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부분도 통화 내용을 간략히 드릴게요. 지층부터 그 4층까지 있는 거네요, 보니까요. 그 혹시 그 지층이 그 1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5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 경사로 때문에.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관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지층이 1층으로 보여가지고 아마 5층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지하가 있고 실제로도 지하도 또 있던데. 실제로도 지하가 또 있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주택가로 연결을 해줬고요. 주택가에서의 대화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 대장상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5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여기 원래 4층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5층에 다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건축과 주택과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확인을 위해 도시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실 때 사전 답사를 가고 특이점을 발견하시면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다면 해당 중개사분한테 꼭 이런 특이점들 없냐 라고 물어보시고요. 지금 신촌역 뒤쪽이 재개발이 되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 신촌역 재개발 구역 인근에 저렴한 건물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신촌역 상권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